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압니다. 파이코인처럼 좀 자극적인 주제로 썸네일을 만들면 조회수가 막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좀 무거운 지정학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처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서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생각 정말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동안 제가 꾸준히 시계열에 맞춰서 이야기해온 그 거대한 그림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소름 돋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바로 스타링크 V2와 초지능의 결합.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신경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끝장나는지, 그 무시무시한 설계도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모든 건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바로 엔스로픽 숙청에서 시작해요. 이걸 통해 시스템의 버그가 어떻게 제거되는지 보고 나면 그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설계도, 지구 OS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 재기적 자기개선이라는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신경망, 스타링크가 하늘에서 뭘 하고 있는지 파헤칠 거고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주권의 종말로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유일한 생존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장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 바로 최근에 벌어졌던 한 사건에 있습니다. AI 기업 엔스로픽에 대한 아주 냉혹한 정치적 숙청 사건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사건들이 벌어진 속도입니다. 2월 13일 일론 머스크가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반인류적이라는 거의 이념적인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딱 2주 뒤 27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거대한 기업을 연방정부에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쟁사인 오픈 AI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펜타곤이랑 계약을 맺죠. 이게 우연일까요? 단순한 기업 경쟁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이건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 하나의 목표를 향한 신속하고 무자비한 작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벌어진 실수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미국이라는 국가 권력이 추진하는 거대한 AI 패권 프로젝트, 바로 제네시스 미션의 속도를 늦추는 불순물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시스템 효율을 떨어뜨리는 버그를 그냥 강제로 삭제해버린 명백한 정치적 숙청이라는 거죠.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AI 안전장치였습니다. 엔스로픽은 자신들이 만든 AI가 국내 대규모 감시나 영화에서 보던 자율살상 무기에 쓰이는 걸 막으려고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합법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AI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정부 입장에서 민간 기업이 내세우는 이런 윤리적 기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헌법 위의 월권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정부의 시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피트 헤그세스는 엔스로픽의 이 윤리적 고집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국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좌파 광신도들의 오만이라고 딱 규정해버렸습니다. 윤리적인 고민 같은 건 국가 안보와 패권이라는 더 큰 목표 앞에서는 그냥 제거해야 할 이념적 불순물 취급을 받은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돈으로 무려 500조 원. 이게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였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조차도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부딪히니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돈의 힘이 국가 권력의 거대한 의지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숙청 사건이 도대체 어떤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였는지, 미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운영체제 지구 OS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힘 좀 쓴다는 게 물리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권력은 금융, 통신, 물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통제권, 즉 레일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구 OS는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 강제로 깔고 있는 이 새로운 글로벌 통제 시스템의 이름인 거죠. 이 거대한 OS는 우리 몸처럼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이게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국가가 AI 개발을 독점해서 과학과 국방기술의 패권을 주려는 프로젝트죠. 둘째, 피가 흐르는 혈관, 즉 블러드 스트림은 국경 없이 돈을 흐르게 하는 디지털 달러로 지정학적 경계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셋째, 근육인 머슬즈는 중국의 제조업을 대체할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군단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지키는 방화벽, 파이어월이 바로 FFO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까불면 X 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에 도전하거나 위협이 되는 놈은 그게 누구든 얼마나 크든 선제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제거한다는 원칙이죠.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죠. 엔스트로픽 숙청은 바로 이 CPU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FFO 원칙에 따라 불순물이었던 엔스트로픽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오픈 AI를 그 자리에 박아넣은 작업이었던 겁니다. 제네시스 미션을 그냥 뭐 좀 큰 연구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옛날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국가 주도 계획이에요.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지능 그 자체를 국유화해서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을 영원히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지구 OS를 움직이는 엔진의 동력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스스로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간이 뭐 하나 마스터하려고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를 때 AI는 이 과정을 그냥 무한 반복하면서 인간의 학습 속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뛰어넘습니다. 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단계에 우리가 진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없는 과학,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발견의 시대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첫째, 제네시스 미션의 두뇌인 오픈 AI가 인간 과학자들이 평생 걸려도 못할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순식간에 세웁니다. 둘째, AI가 스스로 그 가설에 증명할 가장 효율적인 물리 실험을 설계하죠. 셋째, 긴커 바이오웍스 같은 자동화된 실험실의 로봇팔이 잠도 안 자고 실수도 없이 그 실험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넷째, AI는 그 실험 결과를 다시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하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 1, 2, 3, 4의 과정이 인간 개입 없이 1초도 안 쉬고 24시간 내내 365일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엔스트로픽이 숙청당했는지 훨씬 더 명확해지죠? 그들이 그토록 고집했던 윤리적 안전장치는 이 무한 가속 루프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제거해야 할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제네시스 미션이 자신의 초기 운영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데드라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주도하는 과학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그날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가 있어도 온몸에 명령을 내릴 신경망이 없으면 그냥 깡통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구 OS의 신경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초지능 두뇌는 대체 어떤 인프라를 써서 지구 구석구석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스타링크 V2. 이건 그냥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구 OS를 위한 전 지구적 신경망입니다. 물리적인 국경, 장벽, 그 모든 걸 무시하고 행성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대한 통신 레일이 이미 완성된 겁니다. 스타링크 V2가 바꾸는 현실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핵심 기술인 디렉트2셀을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우주에 떠있는 위성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바로 5G 신호를 쏴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우리나라의 KT나 SKT 같은 통신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곧 그동안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메시지를 검열하고 마음만 먹으면 통신을 막아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권력의 기반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증발해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가에는 물리적, 디지털적 울타리가 사라지고 전 세계 모든 기기가 지구 OS의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 망을 통해서 제네시스 미션이 만든 초지능 에이전트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실시간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규모의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존 스타링크 V1에 비해서 V2의 데이터 처리 밀도가 무려 100배나 높습니다. 이건 자동차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120km로 빨라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가 갑자기 하늘을 날게 되는 것과 같은 아예 차원의 변화입니다. 지상에 통신기지국 하나 없이 오직 우주에서 쏘는 신호만으로 전 지구적인 5G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이 모든 기술적인 진보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 주권의 종말을 가져오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옥석 가리기를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개별 국가가 가진 주권이라는 건 이제 지구 OS라는 거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권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그 구독은 취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돼요. 첫째는 시스템에 순종하는 소비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스템이 던져주는 정보에 따라 분노하고 혐오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시스템이 부여한 당신의 은행 계좌, 당신의 SNS 프로필, 당신의 디지털 신원 전체가 언제든 버튼 하나로 삭제될 수 있는 존재죠. 둘째는 주권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스템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독립적인 자산과 네트워크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엔스로피계의 몰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스템 내부의 누군가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지극히 위험한 환상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의 논리 앞에서 선의는 가장 먼저 제거되는 불순물일 뿐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구 OS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실행 가능한 전략, 바로 디지털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지구 OS, 제네시스 미션, 스타링크 V2,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기술적 사건들은요, 결국 이 하나의 지극히 단순하고 근본적인 원칙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자산이 아니다. 왜 이게 유일한 답일까요?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능의 국유화.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서 모든 지능과 데이터는 국가, 즉 시스템이 독점합니다. 둘째, 신원의 취약성. 여러분의 은행 계좌, SNS 계정처럼 시스템이 부여한 신원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에 불과합니다. 셋째, 국가의 무력함. 기존의 국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지구 OS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수학적 암호로 보호되고 오직 나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로 지켜지는 자산만이 진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할 최후의 보루는 더 이상 물리적인 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수탁 지갑, 즉 은행이나 거래소가 아닌 오직 나만이 통제하는 개인 금고와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네트워크 노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아주 견고한 디지털 성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분석입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 각자의 실행 영역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시스템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고 시스템이 허락하는 만큼만 소유하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